여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라야.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 감히 한국이 어떻게 디자인을 논해? 저는 언제나 유럽이 진정한 혁신의 중심지라고 믿었어요. 제 이름은 퀼론 베리타스이고 예술과 과학이 모든 구석구석에서 어우러지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유럽 최고의 구찌 디자인 스튜디오 중 한 곳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해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아름답고 유용한 기기를 창조할 생각에 설레서 일어났어요. 종이에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기를 꿈꾸었어요. 예전에는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는 저희 고향과 독일처럼 정밀한 공학으로 유명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동료와의 가벼운 대화 중에 그분이 한국이 새로운 기술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그들은 우리가 유럽에서 이미 하는 일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뿐이잖아요. 라고 약간 비웃었어요. 그때 저는 제 유럽의 뿌리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희 회사 구찌 전통과 디자인 역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믿었어요. 세심한 계획과 꼼꼼한 디테일에 대한 저희의 주의가 진정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구찌 본사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래된 건물들과 자갈길, 그리고 도시를 장식하는 예술 작품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광경들이 유럽 예술과 장인 정신의 오랜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풍부한 역사가 없는 곳이 어떻게 우리와 경쟁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유럽은 진정한 디자인을 위한 최고의 장소이며 그 자부심을 매일 품고 다녔어요. 스튜디오에서는 저희 강한 의견과 자신감 있는 디자인 접근법으로 유명했어요. 누구에게나 혁신의 비밀은 오직 유럽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정밀함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곤 했어요. 누군가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으려 한다고 말할 때면 저는 웃곤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깊이가 부족하다고 믿었어요. 제게 있어 모방은 결코 독창적인 창조만큼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유럽 너머의 세계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을 느꼈어요. 스튜디오가 텅 비고 제 생각에 잠기던 밤늦은 시간, 다른 나라들이 멋진 것을 창조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바꾸게 하지는 않았어요. 혁신의 비밀은 오직 유럽에만 있다는 제 자부심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 문화의 아이디어가 어우러져서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아니에요. 저희 유럽 유산은 강해요. 우리는 디자인에서 오랜 우수성을 자랑해왔고 그 어떤 것도 이를 이길 수 없어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제 능력과 배경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하며 당당하게 도시를 걸었어요. 어느 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있던 중에 저는 잠시 멈추게 만든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것은 넥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의 한국 기술 포럼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왜 제가 한국에 가야 하죠? 저는 이미 훌륭한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유럽 최고의 작품들을 봐왔고 단지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나라에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안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올랐어요. 어쩌면 이것이 다른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제 자부심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숨은 열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어쩌면 제가 너무 편협했는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한때 한 오래된 스승님께서 혁신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작은 조용한 목소리처럼 계속 맴돌았어요. 그 순간 저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이 무엇을 제시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할 거예요.
비록 제가 디자인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받게 하더라도요. 라고 스스로 말하며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이번 여행이 저에게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혁신은 출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날 짐을 싸면서 저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익숙한 세계를 떠나 오랜 시간 간직해온 믿음에 도전하고 어쩌면 디자인과 창의성에 대한 전혀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해줄 모험 속으로 발을 내딛게 된 거예요. 저는 아직도 초대를 받았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스튜디오에서 최신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하느라 분주했던 맑은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방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던 중 제 컴퓨터가 삐 소리를 내며 새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열리는 넥스트 이노베이션 초대였어요. 제 심장이 한 박자 멈춘 듯 했어요. 놀랍고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언제나 최고의 아이디어는 유럽에서 나온다고 믿었는데 왜 한국의 기술 포럼이 저 자부심 넘치는 유럽 디자이너를 초대하려고 할까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열어봤어요. 이메일은 민지 김이라는 이름의 다정하고 열정적인 한국의 기업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메일에서 퀼론님, 서울에서 열리는 넥스트 이노베이션 포럼에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기술과 디자인이 님께 영감을 드리고 멋진 제품을 창조할 새로운 방법을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자부심과 의심 그리고 작은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메일 화면을 응시했어요. 유럽은 진정한 혁신의 본고장이다라는 제 옛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민지님의 초대는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온 놀라운 작품들과 유럽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멋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밖으로 나서 보니 분주한 거리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도시가 생명력 넘치게 보였어요. 때때로 변화는 한 걸음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스승님께서 혁신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경청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새로운 관점을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 창문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펼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 감정을 단순한 지도처럼 그려봤어요. 한쪽에는 유럽 디자인에 대한 저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 한국이 있었어요. 양쪽 모두에게서 뭔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갈 거예요. 직접 한국을 보고 싶어요. 라고 적었어요. 결정을 내리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다음 날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하나하나 싸면서 고향을 떠올리게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기다리는 모험을 생각하게도 했어요. 스케치북, 좋아하는 연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할 작은 노트도 챙겼어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각자의 여정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갈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제 여행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았어요. 초대장과 민지 김님의 따뜻한 말,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약속을 생각했어요.
저는 속으로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이전에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다소 무시했던 제 태도와 달리 이제는 점점 커져가는 호기심과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한국이 저에게 전혀 새로운 혁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이번 여행이 제 옛 생각에 도전하고 제 마음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열어주는 신나는 모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좌석에 기대어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배울 준비, 변화할 준비,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밝은 미래를 포용할 준비를 하며 비행기를 탔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공항은 밝은 불빛과 친근한 로봇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색이 바뀌는 현대적인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긴장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옛 거리가 전혀 아니네라고 생각했어요.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이동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고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새로운 기기와 재미있는 이벤트를 광고하고 있었어요. 인도 위를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음악과 신선하고 다른 향기가 가득한 공기를 맡으며 서울은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이며 모든 모퉁이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넥스트 이노베이션 포럼이 열리는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초대한 민지 김님을 만날 예정이었어요. 건물은 큰 유리벽과 따뜻하게 맞이하는 입구가 있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구조였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전자음악과 아이디어를 배우고 나누기 위해 신나하는 사람들의 수다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유럽 디자인이 최고라는 제 옛 믿음을 붙잡고 있어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러다 민지 김님을 보았어요. 민지님은 밝은 미소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심플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옷차림 덕분에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인상을 주셨어요. 퀼로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며 단단히 악수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친근하고 진솔해서 저도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민지님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넓은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모든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고 모든 대화가 에너지로 넘쳤어요. 하루 종일 저는 여러 세션에 참석하며 혁신가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발표자는 책처럼 보이는 접이식 스마트폰을 선보였어요. 그 스마트폰은 닫혀 있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았고 열리면 크고 밝은 화면이 나타났어요. 저는 이것 참 놀랍다. 이렇게 기술이 작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발표자는 이 기기가 공부, 업무, 그리고 게임까지 한 번에 간단한 접기 또는 펼치기 동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저는 여러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간단 명료한 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중 한 분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자신의 팀이 교실 청소를 도와줄 작은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연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서는 발명의 자부심이 반짝였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로봇을 만들게 되었나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모든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자신이 해왔던 디자인 작업과 그 이면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기술이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사람들은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고 노점상들도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주문을 받았어요. 공원에 들러 가족들이 나무 아래에서 놀고 아이들이 마치 장난꾸러기 새처럼 하늘을 날며 다니는 드론을 쫓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장면이 생명력 넘쳤고 저는 마치 활기차고 현대적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현지 식당에 들러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구워진 고기, 매콤한 김치, 신선한 채소의 향기가 공기 가득 퍼졌어요. 포럼 참가자들과 함께 앉아 한국이 기술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스마트 앱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디지털 학습 도구 덕분에 동생들의 공부가 더 즐거워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 차 있어서 저도 그 열정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분주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네온사인이 바닥의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빛났고 제 마음속에는 차분한 행복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안의 예전 의심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밝은 불빛과 친절한 사람들이 가득한 서울 도시는 혁신이 단지 디자인의 완벽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기술 창조 방식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속으로 혁신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다가올 내일의 모든 경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탐험하게 되었어요. 매 순간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여러 워크숍과 모임에 참석하면서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어요. 한국에서의 혁신은 단순히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느 아침 저는 넓고 밝은 방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그 방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대형 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열정적인 젊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강사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셨어요. 강사님께서 작은 태블릿을 들며 이 기기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 수학 문제를 풀고 이야기를 읽고 심지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어요. 워크숍 동안 저는 여러 기기를 직접 다뤄볼 기회를 가졌어요. 저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세련된 접이식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열어보니 마치 종이가 펼쳐지듯 스크린이 펼쳐졌어요. 화면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아름다운 종이접기 작품을 연상시켰어요. 한 젊은 디자이너 분께서 저희는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단순하게 디자인해요. 기술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아이디어에 대해 신나하는 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고등학생 지수라는 분께서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작은 로봇을 보여주셨어요. 그 로봇은 주위를 돌아다니며 작은 물건들을 집어 올릴 수 있었어요. 지수는 저는 우리 학교를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크기는 작지만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혁신은 대기업이나 유명 디자이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저는 선생님들이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교실을 방문했어요.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는 학습을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해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창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설명하셨고 학생들이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함께 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얼마나 신나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늑한 카페에서 현지 혁신가 소규모 그룹과 만남을 가졌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저희는 각자의 경험과 꿈을 공유했어요. 그중 한 분인 혜진 씨께서 저희의 사고방식은 아주 단순해요. 사용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문제를 이해한 후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솔루션을 디자인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분의 말씀이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유럽에서의 제 아이디어 몇 가지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배경은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목표로 하는 바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제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의 디자인 방식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워크숍, 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혁신은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에게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제게 열어주었어요. 한국 혁신가들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들은 제 눈을 크게 뜨게 해주었어요. 저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접이식 스마트폰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과 작은 로봇을 만든 젊은 학생의 설렘을 기억하며 모든 경험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배우게 하고 더 나은 디자이너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작업도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노트에 제 생각을 적으며 새로운 방식들을 배우는 것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고백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의 제 배경과 여기 한국에서 배운 신선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결합할 생각에 가슴이 뛰어요. 혁신은 단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경청하고 배우며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할 거예요.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은 에너지와 아이디어가 넘쳤어요. 저는 젊은 엔지니어, 지역 예술가 그리고 기술로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의 열정은 전염되어서 저는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지역 혁신가들이 모이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들의 다채로운 포스터로 벽이 꾸며진 밝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지훈이라는 다정한 분 옆에 앉게 되었어요. 지훈님은 재능 있는 엔지니어로 최신 발명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에 열정이 반짝였어요. 그 발명품은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였어요. 지훈님께서는 저는 언제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나누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두가 서로 배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예전에는 제 아이디어만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야외 카페에서 민지 김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큰 우산 아래에 앉아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갓 우려낸 차 향기가 어우러지는 분위기였어요. 민지님은 따뜻한 미소로 킬로님, 지금까지 보신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마치 새로운 눈을 가진 것 같아요. 항상 제 유럽식 디자인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여기에서는 창의력이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민지님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정말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민지님의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고
바로 그게 저희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한국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저는 제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지역 학생 그룹과도 시간을 보냈어요. 그중 한 분인 14살의 밝은 학생 하나는 저를 자신의 학교 기술 연구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로봇을 만들고 디지털 아트를 실험하며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활용해 퍼즐을 풀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과 친구들이 학교 정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든 작은 로봇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학교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작지만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하나가 신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젊은 마음들의 순수하고 강렬한 아이디어에 깊은 감탄을 느꼈어요. 그분들의 모습은 혁신이란 프로젝트의 비용이나 디자이너의 명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창의성,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저녁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호텔로 돌아가며 저는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게 있어서 이번 한국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우정과 꿈의 여정이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와 꿈은 제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 아이디어, 기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새로운 테피스트리를 만들어 가는 실타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날의 경험을 노트에 적었어요. 지훈님의 희망찬 말씀, 민지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하나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적으면서 오늘 저는 진정한 혁신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쌓아가는 우정, 그리고 함께 나누는 꿈임을 배웠어요. 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새로운 친구들과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 기회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옛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유럽의 디자인과 한국의 창의력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이것이 정말 멋진 무언가의 시작이구나. 라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노트를 덮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꿈들을 기대하며 마음속 깊은 설렘과 희망을 느꼈어요. 마침내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넘쳤어요. 유럽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을 바꿔놓은 따뜻하고 창의적인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운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재능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아이디어를 제 유럽식 디자인 경험과 결합하고 싶었어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여행 중에 적어둔 스케치와 메모들을 살펴봤어요. 접이식기기, 단순한 로봇, 그리고 다채로운 디지털 아트의 그림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훈, 민지 하나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혁신은 마음에서 나온다와 작은 아이디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분들의 말씀이 제 안에 에너지와 목적 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학습과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교실, 가정, 분주한 거리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기기를 상상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민지 김님께 이메일을 보내 이번 새로운 모험에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긴장했지만 이게 옳은 한 걸음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민지님께서 큰 열정으로 답장을 주셨어요. 퀼로님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뻐요. 우리 문화를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멋진 일을 만들어 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읽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우정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결합하면 정말 특별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민지님과 그녀의 팀과 온라인 미팅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스케치 아이디어 그리고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발명이 사람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유럽의 예술과 역사, 그리고 오랜 전통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배경은 달라도 창의성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리가 멀어도 마치 옛 친구들과 나누는 생기 있는 대화 같았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이 새로운 발명품의 이름을 유니티라고 짓기로 결정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를 하나로 모은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유니티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친근하게 디자인된 스마트 학습기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정신을 꼭 담고 싶었어요. 저희는 여러 밤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하고 디자인을 다듬었어요. 때로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화면을 공유하면 민지님과 팀원들이 의견을 더해주셨어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유럽 밖의 세상과 점점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저는 혁신이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유니티는 단순한 기기를 넘어 우정의 상징이자 두 문화 사이의 다리였어요. 제 옛 믿음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달간의 열심히 일한 끝에 어느 맑은 아침, 저희는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동시에 생중계로 유니티를 출시했어요. 스튜디오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며 설렘과 감사함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청중들에게 오늘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최고의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유럽과 한국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것을 이제 유니티를 통해 세상과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희망과 설렘의 메시지들이 이어졌고, 저희 프로젝트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음을 실감했어요.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힘을 합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그날 저는 제 여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계속 배우고 계속 나누며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저는 미래가 밝다는 것을, 우정, 창의성, 그리고 유니티를 기반으로 한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확신했어요.